자기 전에 프로틴 먹어도 돼. 먹을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어서. 너 아직 젊지? 젊으면 좀 먹어도 돼. 나이가 좀 있으면은 프로틴 보충제조차도 조금 애매하긴 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좀 위장이 좀 약해. 그래서 프로틴 보충제 따위도 30분 안에 소화를 잘 못 시키더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프로틴 보충제를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안 먹는 게 좋고요. 좀 젊은 사람들은 뭐 마시고 한 30분 정도 뒤에 잘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시자마자 자는 건 별로 안 좋고요. 프로틴 보충제의 장점 딱 2가지. 존내 편하다, 흡수가 빠르다. 요 2가지. 흡수가 빠르다를 빨리 흡수돼서 나한테 근육 많이 만들어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 소화가 잘 된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는 보충제에 대한 헛된 망상, 헛된 과대평가 이런 게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유튜브에 뭐 이렇게 좀 잘못 얘기하고 잘못된 정보 전달하고 뭐 과장 광고하고 이러면 유튜브에 바로 저격 들어오고 X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흑닭처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정정해준 사람이 없었잖아. 근데 광고는 오지게 해. 보충제들이. 보충제 누가 광고해요? 다 보디빌더들이 하잖아. 우리나라 보디빌더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우리나라 보디빌더의 이름을 뭐 거의 한 명도 몰랐던 것 같은데, 한동기 보디빌더 뭐 그 사람만 뉴스에 한 번씩 나오니까 뭐 그분 알았었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헬스 시작하고 인터넷에서 이제 보충제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보충제를 찾아보는데 국산 보충제는 상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보충제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양놈들 거 먹으려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살려고 하면은 BSN은 로니 콜먼이 광고하고 머슬테크는 제이 커틀러가 광고하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걔들이 그거 먹어서 못 만든 거 아닌 거를 너무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냥 쌀밥에 김치 대신 보충제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무지의 시대니까. 보충제를 존내 처먹었었고, 특히나 보충제들이 많이 광고하는 게 뭐였냐면 맛, 풀림, 흡수, 요 3가지예요. 일단 맛, 뭐 우리 거 존내 맛있다, 다른 보충제 뭐 비린내 나고 막 병아리 시체 맛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건 맛있다. 2번째, 우리 거 잘 풀린다. 여러분 이거 섞으면은 막 보충제 통 옆에 쉐이커 옆에 막 덕지덕지 붙잖아. 근데 그걸 마시면은 당신의 위장에도 보충제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당신 위장 씹창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개소리야. 근데 그땐 믿었어. 그리고 3번째가 이제 흡수.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기회의 창이 열린대. 이 기회의 창이라는 단어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 진짜 상 받아야 돼. 기회의 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보충제 시장 매출에 아마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그 사람이 끌어올렸을 거야. 우리나라 한정으로. 전 세계 한정이면 그 사람이 조 단위로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고, 기회의 창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그 창문 안 열면 기회 놓칠 것 같잖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의 창을 열지 못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 되게 마법의 단어예요. 근데 산티나지도 않아. 단어가 되게 있어 보여. 기회의 창. 옛날에는 보충제를 어떻게 광고했냐면 당신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카타볼릭 상태가 된다. 아나볼릭에 반대예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뭐예요? 동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당신의 몸이 동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든 맹글어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단백질을 처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뭐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처먹으면 지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상태가 동화 상태예요. 카타볼릭, 이화 상태는 모든 게 분해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육도 분해돼서 근손실이 올 수도 있고 지방이 분해돼서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동화, 이화, 아나볼릭, 카타볼릭, 이 상태가 있어. 스위치가 켜지듯이 우리의 몸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움직이는 거야. 아나볼릭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카타볼릭 상태,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켜지는데, 당신이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 그러면은 카타볼릭 상태로 스위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 카타볼릭 상태가 됐을 때는 근육이 손실이 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은 당신은 운동을 백날 해봤자 근손실이 와서 몸이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몸의 흡수가 가장 빠른 유청 단백질을 처먹어야지 이게 빨리 동화 상태가 되고, 동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닭가슴살을 처먹으면 그게 이제 근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회의 창이라는 표현을 했어.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 30분 안에 단백질 보충제를 처먹어야지 근육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다 믿었어요. 지금도 아마 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게 구라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한 3명에 2명은 믿었을걸?
적어도 혹하긴 했을걸. 왜냐면 이 이론 자체가, 논리 자체가 존나 있어 보여. 논리에 허점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이 이론이 X 같다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깨달았거든. 내가 그때 돈을 잘 못 버는 막 25살 때였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로 한 달에 보충제를 15만원치씩 사 먹고 있을 때였어. 부스터 사 처먹지,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흡수 빠른 거 하나 처먹지, 흡수 느린 거 하나 처먹지, 크레아틴 처먹지, 뭐 글루타민, BCAA 뭐 그런 거 막 처먹고 하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다 먹는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사면 한 달에 15만원씩 썼어. 그때 트레이너 월급이 월에 7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15만원을 보충제에 쓰는 거야. 한 5만원, 10만원 닭가슴살에 쓰고. 멍청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27살 땐가?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스터 빨고 운동 존나 하고, 운동 끝난 다음에 프로틴 빨고, 프로틴 먹은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고구마하고 닭찌찌 먹고 나서 크레아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체력을 쓰고 나면은 스태미너 체력조차도 한 2시간 정도는 쉬어야지 우리가 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달리기를 존나 했어. 그래서 체력이 막 개털이 됐어. 이 체력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만큼 뛰지는 못하더라도 얼추 그래도 잘 뛸 수 있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 사람이. 그게 회복 시간이잖아. 근데 내가 방금 근육을 조져서 근섬유에 상처가 났어. 그럼 그 상처가 아무는데 책을 보니까 48에서 72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내 근육이 상처가 회복돼서 다시 초과 회복되고 근육이 생기는데 48에서 72시간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것은 단백질도 그 48에서 72시간 동안 꾸준히 공급이 돼야지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그 아미노산이 내 근육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 맞네. 아니 근데 왜 흡수가 빠른 단백질 보충제를 처먹어야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한 27살 때쯤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그전에는 의심을 할 수조차 없었어. 왜냐고? 제일 큰 보충제 회사가 한 탑4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니 콜먼이 광고하지, 그 중에 하나는 저기 제이 커틀러가 광고하지, 그 중에 하나는 리 라브라다가 광고하지, 또 하나는 조 웨이더가 광고하지, 막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그걸 의심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충제를 파는 사람들이 막 이승철, 황철순, 김준호, 강경원 이런 사람들이 보충제를 다 팔고 있고 자기들도 맨날 마시는 걸 보여주고 껍데기에 맨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어? 너네 같으면? 의심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존나 돈 주면서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허위 광고는 아니야. 아예 없는 말은 아니야. 근데 매우 과장된 광고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제 헬스 보디빌딩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유튜브가 생기고 외국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를 해석해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걸 알게 됐지, 어렸을 때는 눈탱이 존나 맞았어요. 운동하면서 부스터랑 BCAA 같이 타서 마시는데 괜찮을까? 별로 안 좋다는 게 요즘 중론입니다. BCAA 보충제가 분지사슬 어쩌고 뭐 아미노산이잖아요.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뭐 20몇 종류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 조립하듯이 아미노산이라는 레고 알갱이 하나하나가 약 25개 정도가 있으면은 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육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세포 하나가. 그래서 아미노산을 25개를 다 처먹어야지 근육 한 개가 만들어져. 근데 이 근육을 만들 때 모든 아미노산이 한 개씩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떤 건 좀 더 덜 필요하고 뭐 이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 3개인가를 뽑은 게 그 BCAA예요. 그래서 이소류신, 류신, 발린인가 그 3가지 아미노산만 따로 BCAA라고 해서 팔았어. 그리고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또 있는데 얘는 근 손실을 방지해주는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이것도 또 따로 팔았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존내 사 먹었다. 근 손실을 방지해주는 보충제들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운동을 오늘 2시간을 해. 그럼 1시간쯤 운동이 지나면은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때 이제 우리는 근손실이 온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BCAA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운동 중간중간에 마시면 근손실이 안 온다 이렇게 믿었어. 왜냐면 이걸 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보디빌더들이. 아무튼 그래서 존내 사쳐먹긴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제가 해석해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3분 운동 과학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유용한 운동 정보 이런 데 보면은
영어로 된 논문들을 해석해가지고 올려주는 영상들을 찍어요.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여러분. 지식 쌓고 싶으시면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막 해외튜브나 흑자일스나 뭐 박승현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건 재미로 보고 운동 지식은 세계적으로 유용한 운동 정보, 뭐 3분 운동 과학 이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 보디빌더들 것도 볼 필요 없어.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거 봐. 훈수 두는 중년 트레이너 뭐 이런 사람들 봐. 아무튼 그걸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연구 결과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BCAA를 과량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서 BCAA를 새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BCAA로 다시 재합성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X 같은 일이냐면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라는 레고가 부셔진 줄 알고 BCAA를 먹어서 그 레고를 다시 맞추려고 그걸 먹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튼튼하게 가만히 있는 근육이라는 레고인데 BCAA를 쳐먹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부셔버린다는 거야. 운동에서 부시는 게 아니고 BCAA 존나 들어오네? 근육 좀 부셔야겠다 이러고 그냥 자체적으로 근육을 녹이는 거야. 그리고 근육이 녹고 나면 이제 새로 처먹은 BCAA로 다시 근육이라는 레고를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또 100%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요즘은 BCAA를 너무 많이 처먹으면 오히려 근손실이 온다. 요게 요새 중론이에요. 못 모를 때 하루에 몬스터 3캔 처먹고 저것도 굉장히 안 좋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으로 먹었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만약에 유당으로 몬스터든 뭐 레드불이든 뭐든 뭐 이런 걸 다 처먹는다고 봐봐. 그러면은 카페인 300mg 먹은 거 이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니에요. 민감성이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뭐 큰일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카페인을 많이 먹고 있어서 뭐 300mg 정도 먹어도 괜찮아. 그 스누피 커피 우유 그 새끼는 한 통에 막 300씩 들어있었어. 괜찮은데 거기에 그거 들어있잖아. 타우린 300mg 한 번에 먹는 거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그 한 캔에 설탕 얼마 들어있냐, 40g 50g 들어있냐, 나 정확하게 몰라. 뭐 한 50g 들어있다 치자. 뭐 5, 35 설탕 150g을 처먹잖아. 설탕을 150g을 처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겠죠. 혈당이 올라오면 인슐린이 나오겠죠.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을 다시 낮추겠죠. 그러면 운동할 때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 채로 운동을 해야 돼. 같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종국 아저씨 이번에는 형님이 틀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겠는데, 김종국 아저씨가 그 영상을 찍으시는데 운동 전에 막 피자랑 막 이런 걸 엄청 드시면서 디저트까지 막 드시면서 운동 전에는 먹어도 괜찮다, 이게 운동으로 쓰이는 다 에너지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양껏 음식을 먹으면은 내일 힘이 세져요. 내일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해요.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단당류 같은 거, 소화가 존나 쉬운 이런 거. 피자 같은 거는 오늘 내가 양껏 먹으면은 내일 운동이 좀 잘 돼. 내일 펌핑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운동 전에 피자 같이 탄수화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 채로 운동을 해야 돼서 오히려 운동이 더 안 돼요. 만약에 존내 많이 처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하면은 그것은 뭐 울트라 마라톤 같은 거, 울트라 마라톤 같이 막 100km 막 200km씩 뛰는 막 그런 것들이 가끔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지금 당장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배고파서 쓰러져 뒤지면 안 되니까 이제 과식하고 이제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지함이 옛날 드래곤볼 같은 거에서도 엄청 나왔어. 뭐 손오공이나 루피 이런 애들 싸우기 전에 뭐예요? 밥을 존내 처먹어. 밥 처먹고 나서 갑자기 이제 힘이 난다 이러면서 싸우러 가잖아. 이게 다 플라시보예요. 실제로는 밥을 많이 처먹으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적당히 드셔야 돼요. 항상 소화가 잘 되는 거를 적당히 드셔야 돼. ATP 같은 것도 얘기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ATP 이제 보유량을 늘리는 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ATP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가장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에너지 소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산이 어디에 뭐 3개가 붙어 있어. 근데 그게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뭐 전기 신호 같은 걸 이렇게 내보내면서 힘이 발생하고, 그게 회복될 때 인산이 다시 달라붙어. 그래서 뭐 ATP 됐다가 ADP 됐다가 뭐 이래. 나 그 공부한 지 이걸 막 15년 돼가지고 다 까먹었어. 미안하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보유량을 늘리고 싶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선천적인 것도 꽤 크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의문은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육량이 많으면 힘이 세지나요? 기본적으로는 비례합니다. 근육량이랑. 근데 이제 어떤 태클이 들어오죠? 제가 축구 보는데 누가 누구보다 등치가 더 큰데 누가 힘이 더 세던데요? 제가 농구를 보는데 누가 근육이 더 많은데 근육 없는 누가 몸싸움 이기던데요? 대체로 비례한다는 거지 반드시 비례한다는 아니기도 하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개개인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골격근 40kg인 흑자 헬스, 골격근이 45kg가 된 흑자 헬스. 그럼 골격근 45kg인 흑자 헬스가 힘이 더 셀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골격근 45kg인 흑자 헬스가 골격근 40kg인 추성훈 형님보다 힘이 더 셀 것이다. 이 상대 비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추성훈 형님이 골격근 40kg일 때보다 45kg일 때 힘이 더 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만 비교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면 힘이 세지는 이유는 당연히 뭐 질량 자체가 늘어나서, 체중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힘을 쓰는 근육이라는 것에 부피가 커지면 유리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역학적으로 근육이 크면은 뭐 이렇게 수축시킬 때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ATP 보유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ATP라는 새끼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근육이 커지면 대체로 힘이 더 세집니다. 흑자형 헬스장 갈 때 로드 타고 가면 30km가 넘는데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 전혀 안 하고 다른 부위 운동하고 귀가할 땐 속도 20km밖에 안 나. 왜 상체 운동하는데 하체 힘이 떨어지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걸로 설명이 다 되죠. 어떤 근육이 지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는 그 근육을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폭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근육 자체에 상처가 나고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체 운동해서 하체 근육에 상처가 나서 하체 힘이 떨어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 보유량, ATP 에너지가 지금 얼마나 빨리 폭발적으로 써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냐, 그 속도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감기 같은 거 걸리면 힘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런 영향 때문인 거예요. 그럼 너가 어디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한다면 네 신체 능력의 모든 퍼포먼스가 다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스쿼트를 진짜 개 오지게 해? 그러면은 벤치도 잘 안 들려. 반대로 벤치를 개 오지게 막 들고 막 오늘 등가슴을 막 50세트를 2시간 동안 존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 자전거 타러 가면 평속이 떨어져. 오케이? 우리 몸은 그렇게 딱딱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자애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 저 뱃살만 좀 빼고 싶은데, 얼굴살 빼고 다른 데만 좀 빼고 싶은데, 가슴은 지키면서 뱃살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 몸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무슨 뭐 볼트론처럼 오른팔이 1호기, 왼팔이 2호기, 뭐 오른쪽 다리가 3호기, 왼쪽 다리가 4호기, 몸통이 5호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조져지면 다른 데에도 영향이 있어요. 3년 동안 하루에 한 부위 운동만 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2분할, 가슴 등 2두, 하체 어깨 3두 2분할 하고 있는데, 분할 저렇게 나눈 거 괜찮나요? 휴식도 필수로 가져가야 하나요? 지금은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쉬고 운동하고 있어요. 딱 그대로 하면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하면 되고, 오늘 좀 피곤하다, 과감하게 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운동들하고 헬스 운동이 다른 게 뭐냐면, 유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운동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운동을 쉬면 상대가 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컨디셔닝을 조절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걸 습득해야 하는 운동들, 특히 격투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꾸준히 적어도 일주일에 6일을 훈련하는 게. 근데 헬스나 보디빌딩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헬스는 내가 운동할 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쉴 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스나 보디빌딩은 어쩌면 쉴 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휴식과 영양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보디빌더들이 있는 이유야. 그 보디빌더가 훈련을 부신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 이거야.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노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야, 노력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노력하고 있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여러분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노력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 훈련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남들이 의외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휴식이나 영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보디빌더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는 쉴 때 근육이 생기잖아. 그래서 네가 별일 없으면은 2분할로 일주일에 6일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3바퀴를 돌리는 게 괜찮지만, 너는 보디빌더가 아니고 일반인이라 회식 일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고, 그 이벤트들 때마다 네 컨디셔닝이 달라지잖아. 네 달라지는 컨디셔닝 내에서 오버트레이닝 없이 효과적으로 근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헬스 주 3회, 수영 주 4회 하는데 어깨에 무리가 와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등 운동은 해도 되나요? 등 운동이 어깨를 가장 많이 망치는 운동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깨 부상이라고 하면은 어깨 운동, 특히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걸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벤치프레스를 잘못해가지고 어깨가 상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깨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다가 어깨 부상을 당했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나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조사를. 우리 같으면은 운동하다 어깨 다쳤다 이러면 이러고 마는데, 미국에서는 운동하다 어깨 다쳤다 이러면 너 뭐 하다 다친 거야? 이거 하다 다쳤구나,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나봐, 걔들은. 근데 거기에서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면서 어깨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깨 부상을 유발시킨 운동이 오히려 랩풀다운이었대요. 그래서 어깨가 안 좋다고 등 운동만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등 운동 위주로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배 쪽으로 많이 당기는 로우라든지 이런 건 어깨 사용이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깨는 솔직히 삼각근은 그게 더 쓸 수도 있어. 근데 어깨 관절은 배꼽 쪽에 당기는 로우가 어깨 관절을 좀 최대한 덜 쓰니까. 근데 오버헤드 해가지고 이렇게 랩풀다운 하는 거는 어깨 관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해봐.